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일국제회 통역사 JJ입니다. 저는 통역 일을 하면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일본어 전공자가 아니라 교양 일본어이기 때문에 탁과 학생들이 대부분 100% 탁과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일본어 전공은 아니지만 취업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취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JPT나 JLPT 시험 공부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번 학기도 그렇고 지난 학기, 매 학기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JPT를 보기 위해서, JLPT를 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대부분 어휘의 양을 늘리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단어를 많이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 듣기나 문법에 시간을 더 들이라라는 답을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어 시험은 대부분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읽지 못한다면 문법을 알아도 또는 잘 들려도 사실 단어를 모르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에게 제가 하는 조언들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자를 외우는 경우에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쓰면서 외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쓰면서 외웠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핸드폰이라던가 PC를 사용하더라도 다 한자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소리 내서 읽는 연습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그 방법도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논은 아니고요. JPT나 JLPT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발음에 관련돼서도 제가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놓쳤던 부분 때문에 발음이 잘못됐었구나,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한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한자어가 많은 글자죠. 그런데 또 읽는 방법 역시 한 한자에 음독이라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훈독이라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한국어로는 아름다울 미라고 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아름다울이라는 걸 소리를 내서 쓰진 않죠. 이 한자의 뜻이 아름답다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일본어로는 소리로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미자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쓰는 것을 음독, 그 뜻 아름답다를 소리로 내는 것이 훈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음독을 읽고 언제 훈독으로 읽느냐 하면 대부분은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음독으로 읽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의 문법, 규칙은 사실은 100%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언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문법 안에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갔던 문법이라 하더라도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사람들이 글보다는 말하는 데 더 편한 방법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많아야 90% 적용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음독으로 있습니다.
훈독의 경우에는 한자 한 글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훈독으로 읽습니다. 또는 한자 플러스 히라가나로 구성된 글자들은 훈독으로 읽습니다.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우츠쿠시라고 읽고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시이는 히라가나죠. 앞에 말한 것처럼 한자 플러스 히라가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훈독으로 읽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는 미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미진이라고 하고, 밑에 옆에 보시면 미소년, 미쇼넨. 한국어의 미자랑 발음이 언뜻 들어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와 같이 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음독으로 읽은 경우입니다. 음독이고요. 이것은 보시면 아까 여기 위에 이렇게 해당되겠죠? 한자 한 글자의 한자 사람이고요. 히도 얘는 한자끼리만 이루어진 단어죠. 인류란 뜻이고 진루이, 니혼진, 일본인이란 뜻이죠. 난민. 근데 같은 사람 인자인데 얘는 똑같이 음독인데 읽는 방법이 다르죠. 네, 이게 일본어의 어려운 부분이죠. 음독이 꼭 하나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2개, 3개, 4개인 경우도 있죠. 훈독 역시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음독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글자를 더 많이 쓴다. 훈독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글자를 더 많이 쓴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이 제가 느꼈던 단어를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많이 실패했구나 라는 부분들입니다. 음독의 한자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문쇼라고 해서 문장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밑에는 샤가이카라고 해서 사회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외웠어요. 그럼 여러분 밑에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문가라고 읽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처음 한자를 외우는 친구들을 보면 여기서 많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자를 한 글자씩 외웠고 그 한자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단어로 많이 외우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자 한 글자씩 외우는 거는 사실 눈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외우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잘 남기 때문에 좋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문장으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운다고 해도 그 구성을 꼭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 문장, 사회화를 이렇게 끊어서 한 번씩 보지 않고 그냥 문장으로 외우시니까 사회화로 외워버리시니까 이렇게 문화라는 게 여기서 한 글자, 여기서 한 글자 왔다는 걸 눈치 못 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 2 글자를 외웠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 안 외워도 되는 단어인데 다시 또 외워야 되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외울 때 최대한 한번 잘게 쪼개보라는 얘기를 해요. 의미를 가진 글자까지는 최소 단위로 나누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울 때도 이 문자는 일본어로 문으로 읽는구나. 이 장은 쇼라고 읽는구나. 얘는 샤, 얘는 카이, 얘는 까라고 읽는다라는 걸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문화라는 글자를 외우지 않았어도 문가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독도 한자 하나에 읽는 방법이 2개, 3개 이런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크게 다 해당되지 않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문화라는 글자가 왔을 때 적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걸 외우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독 중에서도 3개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1-2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방법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문장을 나눠서 읽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청음과 타금의 구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 바로 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오면 순간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JPT나 JLPT 시험을 많이 볼 때 아마도 이게 청음과 타금을 볼 때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JPT나 JLPT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 2글자는 일본어를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되는데 확인하고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발음이 나빠지더라고요. 그 청음과 타금은 한국인이 구분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글자를 몰라서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혀나 입의 움직임이 잘못돼서 발음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할 줄 알지만 그게 어떤 글자인지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확한 글자만 한번 눈에 익히셔도 발음이 확실히 달라지시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특히 이 2개는. 왜냐하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나이진지 타이진지 타이세츠인지 나이세츠인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얼버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거야. 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은 마음먹고 이걸 꼭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지에 땡땡이 붙어 있잖아요. 지. 타금 어차피 읽는 거 하나 더 챙겨주자 나이지. 타이세츠, 세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어차피 없는 거 깔끔하게 가자 타이세츠라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단어를 외우실 때 특히나 지금 저는 여기다 PPT로 굉장히 크게 써놨지만 그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교과서나 아니면 단어 책에 그 타금 표시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땡땡이 3개인가 2개인가 막 1개인가 막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물론 2개는 없죠. 3개 아니면 1개죠. 그렇게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잘 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글자들을 나열을 해놓으면 순간 너무 헷갈려서 꼭 한 번씩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없는 건 어떻게 각인시키냐? 없는 건 이건 확실히 없어라는 거 한번 각인시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있는 건 기억을 잘하는데 없는 걸 기억을 못해요. 무슨 뜻이냐? 나이지라고 하면 나이지에는 땡땡이 있어 타금이야 라고 넘어갔는데 타이세츠는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타이세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이걸 보는 순간 땡땡이 있었나? 내가 있다라고 기억했었나? 없다라고 기억했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처음은 없어 라고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거 외울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추고크, 추고크, 한국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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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그 굉장히 힘들죠. 뭐가 맞을까요? 헷갈려요. 저는 사실 중국어가 되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한국그는 확실히 깨끗하게 청음이라는 걸 머릿속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같은 국자니까 그러면 얘도 없나? 아닌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국어는 타금이다라는 걸 한 번씩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음과 타금을 외울 때 머릿속에 있다, 없다로 각인을 한 번씩 시켜주시는 게 시험 보실 때 명확하게 아는 걸 틀리지 않는,
헷갈리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휘에서 그런 부분에서 틀리는 건 진짜 아는데 틀리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점수를 한 번씩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장음과 단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주교, 주교, 주교. 그렇죠. 주교가 맞습니다. 앞에가 맞고요. 이것도 앞엔 짧고 뒤엔 길다 라고 머릿속에 한 번씩 각인시켜 주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음의 발음을 또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만 생각보다 전 장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장음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주를 또 길게 발음하더라고요. 주교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장음이 장음으로 들릴 수 있는 건 짧게 발음되기 때문이거든요. 주교라고 해서 짧은 건 짧게, 긴 건 길게 발음하는 연습도 중요하고요. 외우실 때 꼭 장음, 특히나 신기하죠. 밑에 보시면 개, 거리 이런 식으로 에단에 이가 장음으로 쓰이는 거, 오단에 오가 장음으로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안 헷갈려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단에 우를 장음으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건 짧다, 이건 길다라는 걸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초급인데 사람들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격구라고 하면 초급이 있었나 없었나 약격구 한국말로 하면 약격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면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긴 초급이다 라는 거, 약격구라는 거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발음은 그 작은 그러니까 초급 발음을 한국어로 쓰면 뭐 받침 기억이라던가 시옷수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격구는 세 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네 글자, 네 박을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 발음은 한 박자 쉬고 발음하라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약격그라고 하시면 네 박자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약격그라고 작은 쯔, 초급 발음은 한 박자 아주 푹 쉬어주세요. 그러면 발음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제가 드린 팁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시험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